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고 토트넘 허스퍼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공헌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던 토트넘의 부임에서 손흥민 선수의 전성시대를 열고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득점력을 보일 수 있는 전술 구조를 만들었고 또 토트넘의 부족하던 선수들을 모두 끌어올린 데다가 정신적으로도 단단하고 강력한 팀으로 만들어내면서 왜 콘테 감독이 명장인지를 알게 했는데요.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를 마치고 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유도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를 직접 밝혔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유로 여전히 토트넘의 다음 시즌 무조건 남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멘트가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노리치와의 경기를 마친 후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진 콘테 감독의 이야기 풀버전 지금부터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노리치시티의 5대0 승리를 거두면서 자력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승점 71점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고요. 3위 첼시와 승점 차이가 겨우 3점밖에 나지 않은 아주 좋은 성적의 4위입니다. 우승은 승점 93점을 얻은 맨체스터 시티가 차지했고요. 리버풀은 승점 92점으로 1점 차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 먼저 영국 방송 BBC 스포츠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9경기 전부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을 했어요. 먼저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어요. 나는 토트넘과 같은 클럽이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건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리그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톱팀이 있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차지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뜻입니다. 9경기 전에 우리가 4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수들과 언론을 향해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수들 모두 우리 일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환상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말하게 됐습니다. 토트넘 모두에게 대단한 일입니다. 부임 후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목표라고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2월달 번리 원정에서 졌을 때는 그만둘 것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급 반전이 최근 2달 사이에 있었죠. 그 9경기 전이 언제였을까? 일정표를 살펴보면 우선 2월달에 맨시티를 3대2로 이기고 나서 번리에 0대1 패배를 당한 뒤 콘테 감독은 이때 이 선수들이 조금 기복도 심하고 자만심에 빠졌고 단단하게 정신적으로 가지 못하나 보다 이런 우려를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에도 리즈를 이긴 다음에 미들즈브로와 FA컵 경기에서 탈락을 했고 에버튼을 이긴 다음에 맨유에게 패배를 했고 퐁당퐁당 토트넘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시기인데요. 그 다음에 브라이튼 원정 2대0 승리를 거두고 웨스트햄에 3대1로 이겼던 경기, 연승이 이뤄졌던 경기가 바로 그 9경기 전입니다. 이때 이제 퐁당퐁당을 끝내고 꾸준함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뒤에 토트넘은 뉴캐슬의 5대1 대승, 에스턴빌라의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완전히 살아났고 실제로 4위권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브라이튼과 홈 경기에서 0대1로 졌는데 이때는 일정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또 흐름상으로도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콘테 감독이 이 경기를 졌을 때는 경기력이라든지 선수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상대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뒤에 브렌트포드와 비기고 현재까지 이 브라이튼전 빼고는 무패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최근 마지막 경기 6번에서 4승 2무를 거두는 정말 최고의 경기력과 성적을 내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콘테 감독은 이어진 스카이 스포츠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항상 트로피를 꿈꾸는 감독이고 트로피 없이는 실패라고 느끼는 감독이지만 올 시즌 토트넘에서는 트로피가 없어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4위를 차지한 것은 내 감독 경력의 가장 중요한 성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 말고도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꿈꿔온 최대치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클럽은 감독을 바꿨고 부상 선수도 많았죠. 우리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을 잘 해냈다고 생각해요. 나는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의 감독들이 있는 이 어려운 리그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에 우승컵을 들지는 못했지만 행복합니다.
11월 달에 부임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그것을 결국 해냈다는 것은 최고의 성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그거를 이뤄냈다라는 것. 특히 프리미어리그처럼 좋은 팀과 좋은 감독들이 모여있는 세계적인 리그에서 그 팀들을 끌어내리고, 더 어려운 팀, 더 강한 팀, 더 좋은 상태에 있던 팀들을 끌어내리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엄청 잘했다는 것이다. 과거 무리뉴 감독이 맨유 시절에 맨유에서 2위 한 건 내 최대 업적이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토트넘에서 4위 한 건 내 최대 업적이야 이렇게 콘테 감독이 말한 것과 같은, 정말 우승을 이룬 거의 수준의 대단한 일이다.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수 퀄리티, 지금까지 해왔던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맨시티 리버풀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맨시티 리버풀 이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팀이 토트넘입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첼시보다도 성적이 좋았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한 콘테 감독의 발언 전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먼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소니가 득점왕이 되기 위해 기회를 만들어주자고 했죠. 우리는 즐겼어요. 팀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의 것이지만 팀 전체의 것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3대 0의 리드가 된 이후에는 아예 선수들이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밀어주고 골을 넣도록 만들어주려는 분위기가 있었죠. 사실은 이 세 번째 골을 넣었을 때 데안 쿠루세스키의 3대 0 만든 골이 나오기 직전에 쿠루세스키가 손흥민 선수에게 무리해서 패스를 주려고 하다가 득점 기회를 놓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세 번째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해결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주는 분위기가 났다. 이미 사실은 비기기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토트넘이다 보니까 1대 0이 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사전에 또 선수들과 함께 논의가 됐고 합의가 됐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 깊이 또 공유가 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콘테 감독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업적이라고 하면서, 소니가 이 성취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본인이 결국엔 골을 넣기 전까지 두어 차례의 좀 기회를 손흥민답지 않게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 미끄러진 장면도 있었고, 조금은 다른 때보다는 조급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클래스는 영원하다 보여준 것이죠.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해내서 기쁘다고 말한 콘테 감독은 또 한 번 이 방송 인터뷰에서도 팀이 갖고 있던 오늘 목표 두 가지, 첫 번째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니를 득점왕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두 개를 다 이뤄서 아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취재진과 기자들과 조금 더 여유 있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데, 이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기자회견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토트넘에서 4위를 차지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기적을 이뤄냈다. 그 기적을 이뤄낸 소감이 어떠냐? 아주 기분 좋은 질문이죠. 이것에 대한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뤄낸 것에 대해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올 시즌에는 과거처럼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했지만 솔직히 저는 지난해 11월에 어려운 상황에 있던 팀에 부임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어려운 리그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것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전 정말 크고 큰 성취를 나와 우리 선수들이 해낸 거라고 여깁니다. 3년 만에 토트넘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선수들, 최고의 감독들이 참가하고 싶고 우승하고 싶은 대회죠. 그래서 우리가 해낸 일은 아주 중요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올 시즌의 성과는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성과다. 우승한 것과 진배 없는 성과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승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 본인에게도 조금은 얘기하는 것 같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렇게 좀 다짐하는 것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임을 했다. 또 어려운 상황에 부임한 팀이 어려운 리그다. 또 그런 과정 속에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그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성취는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대단한 성취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었으니 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된 것이 당신의 거취, 즉 토트넘에 남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라고 맞다고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된 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또한 흥미로운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여정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도요.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했을 때 결승전까지 오르며 대단한 성취를 이뤘죠. 함께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제 스태프가 선수들에게 주입한 것들, 환상적인 작업을 해낸 것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으로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시즌 우리는 11월 이후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즌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5명의 교체 선수를 쓸 수 있고 또 다른 대회도 참가할 수 있죠. 토트넘은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시즌은 아마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구단에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남는 상황으로 확실하게 이어진다라고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단 나와 내 스태프가 선수들을 발전시킨 것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을 잘했다. 하지만 1월 달에 데안 쿠루셉스키와 로드리고 벤탄쿠를 영입하고 그리고 쓰기 어려웠던 선수들을 내보냈던 것, 영입과 방출이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됐던 것이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았으니 내가 오기 전에 토트넘에 있었던 문제들, 선수 영입 실패, 선수 방출 실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잔류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다음 시즌에도 우리는 실수 없이 팀을 잘 꾸릴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다음 시즌에는 5명의 교체 선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해야만 그런 구축이 된 팀들만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게다가 참가하는 대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투자가 필요하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해냈지만 이것보다 더 잘하려면 더 잘하는 게 당연히 목표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선수 영입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쿼드 강화가 얼마나 필요한가? 몇 명의 선수를 더 영입해야 되고 얼마의 어느 정도의 선수가 필요하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이 즉답을 피합니다. 일단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말하기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룬 큰 성취를 축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 업적을 위해 싸우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개선이 필요하죠. 많은 면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과정에서 적절한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즌은 모든 팀들에게 어려운 시즌이 될 것입니다. 5명의 교체 선수를 쓸 수 있는 게 경기에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맨시티, 첼시, 맨유, 리버풀 같은 톱팀은 강한 벤치를 갖고 있죠. 스쿼드 퀄리티를 양적인 면에서 많이 개선해야 합니다. 잉글랜드에는 3개의 대회가 있고 챔피언스리그까지 치러야 합니다. 경기 수도 많고 대회 수도 많고 5명의 교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이제 얘기 드린 대로 맨시티, 첼시, 맨유, 리버풀 같은 선수단 규모가 큰 팀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팀들과 경쟁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스쿼드를 두텁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체력적인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올 시즌 같이 작은 규모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올 시즌만한 성적을 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숫자의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 최근 보도된 대로 최소 6명의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라는 게 콘테 감독의 생각인데 아마도 6명에서 최대 8명까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물론 지금 선수들을 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쓰지 못할 선수를 정리하면서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 지금까지 올 시즌 함께 해온 선수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갈 거라는 걸 암시하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자리가 위태해질 것을 또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선수단의 사기를 좀 생각해서 또 이 선수들이 다음 시즌을 위해서 누가 함께 갈지 누가 또 남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기분 좋게 시즌을 마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암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계속 나와요. 이걸 말하기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정도 더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냐, 선수 몇 명 영입해야 되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또 한 번 콘테 감독은 얘기합니다. 지금 순간에는 말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아주 피곤하다. 지금 이 결과를 내기 위해 너무나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좀 확실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좀 피로하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과 레비 회장의 면담 중에 6명을 영입을 원한다라는 얘기들이 유출이 된 거겠죠. 일단은 이날의 업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선수들과 이 팀을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게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우승 같다고 느끼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정신적으로 가슴으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7개월 동안 해낸 일은 정말 대단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스태프 선수들 모두가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고 싶고 지금은 온전히 축하만 하고 좀 쉬고 그 다음에 클럽과 얘기를 할 때 그때 클럽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으로 지켜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원론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이 남는다고 컨펌해 줄 수 있냐? 지금까지 계속 기자회견마다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일단 시즌이 끝나고 구단과 얘기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답변은 어땠을까요? 마침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고 투자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콘테 감독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년 여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1년하고 7개월 계약을 했죠. 토트넘에서 시간을 아주 즐기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게는 큰 도전입니다. 시즌 도중에 부임하는 것은 저 같은 감독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상적인 경기장과 훈련장을 갖춘 현대적인 클럽에서 큰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나는 야망이 있고 우승을 위해 싸우길 원해요. 하지만 제게는 이게 트로피이고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켜봐야죠. 저는 늘 시즌이 끝나고 나면 클럽과 함께 나와 클럽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화할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잔류에 대해 말하려면, 확답을 하려면 그 대화를 해봐야 한다. 나에게도 최선이고 클럽에도 최선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떠나는 게 최선일 수도 있는 거라고 이제 단서를 둔 것입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쉬고 있던 와중에 제안이 온 것이고 올 시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었고 다음 시즌에 그 이상의 목표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왔지만 여름 이적 시장의 투자 과정에서 그 약속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클럽은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감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입 약속 없이는 확답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본인과 같은 감독에게 큰돈이라는 것은 훈련을 정말 많이 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팀을 본인의 스타일로 이끌어가기 위한 스타일의 감독이기 때문에 프리시즌 없이 중도에 부임하는 게 정말 큰 리스크였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낸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표하면서 다음 시즌엔 그럴 수 없다. 다음 시즌에는 영입부터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나에게도 안 좋고 클럽에게도 안 좋으니 어정쩡하게 할 바에는 해결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얘기를 나눌 거냐? 또 질문이 나왔어요. 베스트 솔루션을 찾기 위한 그 면담은 언제 할 거냐? 일단은 콘테 감독이 며칠은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도 클럽도 선수들도 3, 4, 5일 정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생각이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시즌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분해져야 해요. 지금은 머릿속으로나 가슴으로나 많이 감정적인 상태입니다. 저도 클럽도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 이유로 4, 5일 정도 쉬고 나서 클럽과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좋은 미팅을 가질 것입니다. 이 미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선 좋은 분위기로 갈 거라고 한번 단서를 달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감격적인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도 본인도 좀 즉흥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캄다운하고 나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콘테 감독이 조금 더 길게 방송 인터뷰보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수상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니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도록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주 행복할 거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2골을 넣었고 더 넣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팀 전체가 소니를 도우려 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의지와 열정을 보인 것, 동료가 득점왕이 되도록 도우려고 한 것을 보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레싱룸의 분위기가 대단하다는 의미거든요. 선수들 모두 좋은 선수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소니의 득점왕 수상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이룬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기 위해 도우려고 했던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팀 동료들끼리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수 있고 팀 동료의 개인적인 성취가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모두가 똘똘 뭉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팀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토트넘이 이런 정도로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뭉쳐있다. 그리고 선수들이 다 인성적으로 너무나 좋다. 에고가 강한 게 아니라 정말 팀을 위해 싸우는 선수들이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팀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모두 지었으니 개인의 성과 때문에 팀이 흐트러지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개인의 성과까지 다 챙겼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지금 분위기 최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이 그만큼 너무나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행복한 토트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콘테 감독인데요. 그 시간이 다음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즌이 끝난 이후 아마도 일주일 뒤에 있을 면담을 통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면담이 있고 나서는 분명히 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콘테 감독을 한국 투어에서 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프리시즌 일정 중에 가장 먼저 확정된 경기는 7월 13일 수요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킥오프할 토트넘과 팀 K리그의 친선전이거든요. 물론 이 경기 전에도 연습 경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일정들이 추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확정된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와 콘테 감독이 함께 오게 될지 그리고 콘테 감독은 이 경기 전에 주요 영입을 다 완료해서 제대로 프리시즌 훈련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때 어떤 또 새로운 스타들이 토트넘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될지 그 모든 소식들, 다양한 이야기들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설된 유튜브의 한준TV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